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근현대사 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사학과, 독서, 교과 준비입니다. 희망대학은 가톨릭대 인문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덕성여대 사학과 수시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 근현대사학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우리 학생 근현대사 학자를 희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학교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탐방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독립운동가분을 찾게 되어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사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근현대사 학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목표까지 네. 이런 친구는 처음 만나서 반갑다라는 생각까지 네, 드는데요. 자, 오늘 상담이 우리 학생 꿈으로 다가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꿈이 구체적입니다. 전공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는 사학 그리고 독서, 교과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의 이제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활동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게 아마 금방 우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제가 책 읽은 것을 많이 봤더니 아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근현대사 관련된 것들,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는 것이 우리 학생의 이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이제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대학들 대폭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한 학생생활 기록부 내용을 보게 되면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 성적에서 약간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학생한테 목표에 좀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약간 성적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 정시 모집은 약 상위 1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약 상위 성적 100분위로 왔을 때 약 36% 정도가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내시 성적이 약간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적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성적 가치점 결과를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나는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동아시아는 2등급, 세계사 4등급 해서 평균 등급이 3.75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와 수학은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이제 사회 탐구에서 이제 주로 역사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동아시아는 2등급에서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세계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성적이 다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월달 학력평가보다는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조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한국사와 사탐 선택 과목이 네. 모두가 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아마 역사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을 쉽지 텐데 않죠.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점수로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채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는 아니지만 참고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첫 번째가 가톨릭대 인문학부 학생부 가톨릭대 인문학부입니다. 4개 영역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307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위 약 10% 정도, 1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상향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지망이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원점수 합이 약 324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 누적 퍼센트는 약 10% 정도 될 것 같고요. 역시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상향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덕성여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지정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한 개 영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영역 원점수 기준을 따졌을 때 약 240점 정도, 상위 누적 퍼센트로 따졌을 경우에는 약 12%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3개 대학은 모두 다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6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게 될 경우에는요, 아마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 대학은 또 사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립대학으로 따져봤을 때 강원대학교라든가 공주대학교 사학과는 아마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 6월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소신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중요한 3개 영역의 성적이 모두 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영역 중심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에서 중요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국어와 영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에 대한 평가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1,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가 평균 2.75등급이고요. 국어가 3.25등급, 수학이 4.25등급, 영어가 4.25등급, 평균은 3.63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학기마다 성적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1학기 때는 성적이 좋았다가 2학기 때 성적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모두 6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는 3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2등급으로 수학의 성적 향상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1학년 1학기 5등급에서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계속 4등급으로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에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를 곧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중간고사 때보다 더 기간을 넓혀서 주로 영어를 제가 성적이 안 오르니까 영어 위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저 30일, 그러니까 예전에는 2, 3주 안에 시험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해서 거의 매일,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매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굉장히 좀 중간고사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도 좀 더 성적이 좀 향상돼야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향상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교과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볼게요. 먼저 백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동아리와 진로, 독서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언이 무엇보다 이제 절실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보완 다소 부족한 부분들, 이제 보완할 부분들은 이제 아주 모자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비교과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씩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게 아마 이제 동아리 활동부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학년 때는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굉장히 독서량도 많고 열심히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역사 동아리를 자기가 창립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자기 창립을 하고 이제 회장을 맡아서 하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도 다소 이제 시간이 없겠지만 좀 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이 진로 활동입니다. 1학기 때는 이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학년 때는 나의 꿈 나의 길을 찾아서 보고서 쓰기 대회를 발표를 해서 내가 왜 근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수상 기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독서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이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 독서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내에서도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독서반 활동이라든가 독서 동아리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독서 관련 수상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전공과 관련된 독서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독서 한 양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소 부족한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 이제 수상 기록을 보게 되면은 교내 수상 기록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 20여 회 정도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수상 기록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3학년 1학기 때도 이제 교과와 관련된 수상 기록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주 넘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교내 활동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나서 있는 그런 학생이긴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00여 시간을 이제 1학년 때까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1학년 때 봉사활동은 상당히 이제 형식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 봉사활동보다는 교내 봉사활동을 하다가 2학년 들어서 이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우리 학생이 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학년 때도 좀 더 개인 봉사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 카톨릭대 인문학부 잠재력 능력 우수자 전형, 2지망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3지망은 덕성여대 사학과 수시 전형입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1지망이 카톨릭대 인문학부를 이제 가장 이제 의미 있는 대학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백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가톨릭대 인문학부를 이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1지망으로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1지망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대 대부분 사학과가 이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부터 이제 모집 단위가 대부분이 학과 모집 단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적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부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집 정원이 좀 더 많은 것이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 현재 지금 가톨릭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예, 우리 학생의 준비도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인문학부 잠재력 우수자 전형 이제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를 줬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대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2015학년도에 21.3대 1, 그리고 2016학년도죠. 작년도에 7.9대 1로 상당히 2015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즉 서류 전형 70%고 면접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 특징을 보게 되면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영역을 보게 되면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을 보고 있고요. 면접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성, 가치관, 그리고 전공 소양, 서류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개인을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 시간은 개인별로 8분 정도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내신 성적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최근 추세가 내신 성적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합격자 중에서 내신 성적 평균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교과 성적을 봤을 때 평균 등급이 4.06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비교과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 조금 더 보완하고 그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내신 성적을 조금만 향상시킨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희망하는 가톨릭대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대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대학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3명이고요. 한국역사학과가 국사학과에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 12.45대 1, 그리고 2016학년도에 13.62대 1로 이제 약간 2015학년도보다는 다소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서류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면접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률이 약간 높은 대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평가 준거는 이제 자기주도성,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성이라든가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방법은 3명의 면접관이 개별 심층 면접을 하고 있고요.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최종 합격자를 봤을 때 3.6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만 더 향상이 되면 비교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한 군데만 더 추천해 주실까요? 경기대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경기대도 제가 하나를 더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경기대 사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 1이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2015학년도에 33.17대 1, 2016학년도에 45.5대 1. 경쟁률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서류 50%, 면접 50%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부분에서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평가 영역에서는 인성 부분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에서는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과 신뢰성, 인성을 보고 있고요. 면접 시간은 15분으로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면접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학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작년도죠. 1단계 합격자 평균 점수
점수가 3.2등급. 이건 학교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평균은 3등급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준비를 하면 도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추천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학생부 항목 중에서 교과, 동아리, 봉사, 독서, 행동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잘 준비되어 있는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가 이제 봉사 활동 이것을 좀 더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천 전형 두 학교를 살펴주셨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제가 수능을요, 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만약에 수시에 다 떨어지면은 전문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 제 지금 성적에 맞는 전문대학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아마 이제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제 수시 모집을 떨어지면은 이제 정시에서는 지방으로 가기 싫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 쪽에 남아 있는 전문대를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보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유아 교육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떨어질 생각은 적고 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수시 모집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성적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전문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영역 모두 다 반영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2개 영역이나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능에서 어떤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서울수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안 될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3 학생 2명과 상담 나눠봤습니다. 두 학생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또 기말고사, 더 중요한 기말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백승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6월 모의평가 분석 국어 영역을 주제로 한 특강 마련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